공부 역량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중학교 입학 전후가 제일 좋은 때가 아니겠느냐. 중학교에서 이제 학업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주요 진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좀 넓어지고 또래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중학교이기 때문에 각일 때에 마음 먹는 것은 과연 이 아이가 잘 견딜 수 있는지, 상처를 받으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지금 목동, 대치동, 중계동은 전세 신고가 행진 중이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이 이렇게 강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는 게 되게 이례적인 것 같아요. 사실 요즘에 뭐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도 발달해서 굳이 학군지에 무리해서 이사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소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무리해서라도 좋은 학군에 입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실까요? 그 학군지가 좋은 이유는 교육 인프라가 좋죠. 또 그 동네가 높은 대학 진학률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 경쟁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이 모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겠죠. 사람들이 몰리니까 당연히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학군지에 가는 것이 무리해서라도 가는 것이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고는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안 가도 됩니다. 안 가도 되는데 갈 여력이 된다면 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권장할 건 아니지만 갈 수 있으면 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그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인터넷 강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우리 친구들, 자녀분들이 쇼폼에 익숙해 있어가지고 오래 못 앉아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갈굼을 당해야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학군지로 가는 게 사실은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비용이 급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뭐 가능하다면, 힘이 된다면 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학생이 특히 공부를 좀 잘하거나 집에 좀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더 약간 학군지에 가야겠다 이런 결심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학군지로 이사를 한다면 언제 이사를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보세요? 학군지에 잘못 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애들의 자존감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기는 이 동네에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대치동에 가면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저 경험을 돌이켜보면 저희 집 아이가, 저는 이제 경기도 용인에 사는데 제가 대치동으로 학원을 한번 보내봤어요. 첫날 갔다 오더니 우는 거예요. 너 왜 우냐?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문제를 풀라고 냈는데 다른 데는 다 풀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못 풀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애들은 쉽게 풀면 난 못 풀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자존감이 상해서 안 가겠다 그래서 제가 애를 먹었는데, 그런 것처럼 자존감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스럽긴 하지만 만약에 애가 공부 역량이 있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면 저는 중학교 입학 전후가 제일 좋은 때가 아니겠느냐. 이유는 중학교에서 이제 학업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주요 진학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좀 넓어지고 또 그때 이제 또래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중학교이기 때문에 저 중학교 때부터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애가 좀 더 똑똑하고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초등학교에 갈 때 고학년이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각일 때에 마음 먹는 것은 과연 이 아이가 잘 견딜 수 있는지, 상처를 받으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좀 학창 시절을 떠올려 보면은 좀 학군지에 가서 이제 잘하던 상위권 학생이 좀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떤 학생들이 조금 학군지에 가서도 이제 좀 무너지지 않고 좀 잘 버텨내는 학생들일까요? 뭐랄까요. 외향적인 성격의 아이들은 자존감이 좀 덜 무너지는데, 내성적인 아이들이 가서 성적이 떨어지면 자존감이 확 무너집니다. 저는 그런 건 좀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군지 중에서 반포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반포가 최근에 재건축으로 한국 최고의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학군으로 평가했을 때는 어떤 점이 좋다고 보셨을까요? 반포가요. 옛날에 지금
비싼 아파트 중에 퍼스티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퍼스티지 중심 상가에 시대인재라는 학원이 이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학원들이 아주 초긴장을 하고 있는데, 반포가 원래 구반포, 그래서 그 동네가 원래부터 학원이 많던 지역이고, 또 반포 지역에 자사고들이 있거든요. 세화고등학교, 세화여고 자사고도 있고, 사립학교로서 상문고등학교라는 명문학교가 있고, 또 전통적인 공립학교 중에 서울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또는 뭐 그것도 서문여고도 있고 여러 학교들이 있는데, 그런 학교들 좋죠. 그 다음에 학원가가 발달했는데, 반포 지역에 3호가던 사거리라고 있는데 그 동네에 또 학원가가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인프라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성초등학교도 그 동네에 있고, 또 더리시 카리지라는 그 국제학교도 있고, 그래서 이 동네가 상당히 그 인기가 있고, 또 제가 이렇게 설명회를 다녀보면 이 서초구 지역의 학부형들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신학군지로서 아주 떠오르는 동네가 돼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재건축으로 많이 이제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 제가 보기에는 송파랑 그 다음에 강동구인 것 같아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이제 배재고등학교라고 하는 좌사고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최근에, 근데 이제 송파 같은 지역이 왜 또 최근에 인기가 있냐면, 학군지 대치동에서 좀 어렵다는 친구들이 송파로 가서 내신을 잘 따겠다는 의도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퍼져나가는 상황이어서 신명문으로 떠오르고 있는 동네가 잠실, 강동,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반포 이쪽 동네가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데 모두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유망한 학군지에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도 이제 한번 가면 좋을 만한 학군지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높지 않으면서 학군지로서 대표적인 것이 강북구 미아동. 미아동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산이라고 하는 그 고양시 일산, 그쵸. 서구 주엽동이 있습니다. 주엽동. 그리고 부천에 가면 중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의 연수구의 송도동. 이런 동네들이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으면서 학군지가 발달한 그런 동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동네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명문고등학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 같은 경우도 송도고라든가 아니면 그 국제고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포스터고, 그러니까 포스코 고등학교라든가 이런 데가 있어서 주로 그런 동네는 좋은 고등학교가 있는 곳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학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학교가 있느냐라고 볼 수 어떤 학교가 있느냐, 어떤 학원이 있느냐. 네. 이 두 가지가 학군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제일 근본적으로는 이게 궁금해요. 아무리 이렇게 저희가 학군을 여러 군데 살펴봤다고 해도 10년 뒤에는 저출생 현상으로 인구도 줄어들 거고, 또 이제는 사실 인터넷 강의 같은 것도 잘 되어 있고 해가지고 10년 후에도 여전히 학군이 좀 의미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우리가 명품 얘기 흔히 하잖아요. 명품. 명품이 왜 명품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명품이고, 또 왠지 모르게 명품을 가지면 마음이 뿌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아무리 인구가 준다 하더라도 명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도 명품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망은 클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학군지라는 것은 저는 아무리 뭐 인강이 발달하고 하더라도 약간의 개념의 변화는 있을지언정 학군지의 집중도는 여전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아무리 비대면 학습이나 또는 사이버 학습이나 하이브리드 학습, 블렌디드 러닝이 있다 하더라도 학군지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이만기 소장님과 함께 입시 전략부터 유명한 학군지까지 이곳저곳 살펴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